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질문. 갯벌은 쓸모가 없는 땅일까? 있는 땅일까?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손. 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쓸모가 있다. 조개를 캘 수 있다. 좋아요. 또 학생? 바다에서 사는 여기 주변에 사는 애들이 많으니까 더 이용할 수 있죠. 이용하는데 좋다. 또 저기 까만 옷 입은 학생? 새들이 많이 살고 환경을 새들이 많이 사니까 맛있는 게 많다. 또 바다와 다른 많은 생물들이 살아요. 많은 생물들이 사니까 갯벌은 쓸모가 있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에서 이런 바다가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를 공부하는데 아주 놀라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럽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이런 걸 좀 가르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주 부럽고 이걸 기획하신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아주 부럽습니다. 그래도 저도 학교 가서 이런 걸 좀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되겠네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 학교를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요. 학교는 두 개인데 교장은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입생들한테 환경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자, 요건 요거는 어떤 사진일까요? 갯벌. 새들이 모여 있는 곳, 또 갯벌. 근데 이런. 자, 요것도 갯벌일까요? 아닐까요? 갯벌. 자, 우리가 갯벌 하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죠? 조개. 또 어떤 토양? 질퍽한. 색깔은 갈색, 검은색, 끈적끈적하고 막 진흙처럼 막 묻고, 네, 그런 게 갯벌. 특히 보령에 가면 뭐가 있죠? 머드 축제. 그 머드가 곧 뻘이에요. 그래서 그런 갯벌은 아까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갯벌은 펄 갯벌이라고 하고, 여기 같이 모래가 많은 갯벌은 그렇지, 모래 갯벌이라고 하고, 또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 있으면 땡땡 갯벌, 혼합 갯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뭐 섞여 있다, 짬뽕 돼 있다, 짬뽕 갯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은 안 쓰고. 자, 여기에 새들이 잔뜩 있죠. 새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먹이를 먹고 있죠. 먹이를 먹고 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갈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짝을 만나서 새끼를 키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네. 자, 갯벌은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이 쉬기도 하고 서식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용도도 있죠. 자, 여기에 철새들이 있다는 얘기는 또 뭐가 있다? 그렇지,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 갯벌에서 살기에 좋다, 나쁘다? 좋으니까 있겠죠. 없으면 다 죽었겠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디에 있을까요? 서해안 좋아요. 또 서해안에만 있을까? 바다. 그럼 바다에는 다 있을까? 모든 바다는? 동해안, 남해안은 없다보다는 좀 뭐랄까? 적다긴 한데. 그렇지. 얕은 바다. 좋아요. 똑똑하네. 그렇죠. 제가 뭔가 설정을 해놔가지고, 자, 다시.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데 대답이 많이 있어요. 자, 갯벌이, 어떤 곳을 갯벌이라 하는가? 밀물 때는 어떻게 돼요? 네, 물에 잠겨 있고, 썰물 때는 밖으로 드러나요. 네. 그러면 갯벌은 바다일까 아닐까? 네, 바다입니다. 네, 바다. 자, 왼쪽에 보면은 어느 부분이 갯벌이에요? 저쪽 그 섬 쪽 아니면 약간 아래쪽, 위쪽? 네, 아래쪽. 아래쪽에 약간 그 진흙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갯벌입니다. 현재는 밀물대예요, 썰물대예요? 네, 썰물. 밀물, 썰물이 왜 생기는지 알죠? 누구 때문에? 달, 온리 달 또는 다른 애도 관계 있다. 그렇지. 태양하고 달 때문에. 하지만 누가 더 영향이 세다? 그렇죠. 달이 세서 달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밀물, 썰물이 생기면서 잠겼다, 드러났다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디가 갯벌입니까? 풀 있는데 풀 없는데. 그렇죠. 풀 없는데. 근데 풀 있는데도 갯벌에 속하는 데가 있어요. 잘 보면. 네, 약간 윗부분에. 자, 그런 애들은 바닷물한테 잠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에 잠길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식물은 바닷물에 잠기면 죽어요. 대부분의 식물. 근데 모든 식물이 다 죽을까요? 아니에요. 잘 안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할까요? 해초. 해초는 잠겨서 주로 살아요. 물론 살짝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해초 좋아요. 또 더 넓게 땡땡 식물. 소금 식물 하면 한 70점은 맞은 거예요. 좀 유식한 말이 있긴 한데. 무슨 식물? 땡땡 식물. 바다 식물 한 50점. 갯벌 식물 80점. 썰물?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이네요. 염생 식물이라고 그래요. 염생? 이게 무슨 뜻이? 염소도 아니고? 염의 염자는? 소금 염자예요. 생은 그러면? 그렇지. 생활한다는 생자겠죠? 그렇지. 소금에서도 잘 사는 생물. 염생 식물입니다. 혹시 염생 식물 중에 한두 개 아는 사람 있나요? 미어. 또? 식물인데 맛조개? 뭐 나문초, 통보리사초, 객끄렁,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소금에 적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갯벌이란 이런 곳입니다. 다음. 자, 우리는 갯벌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갯벌에 가본 적이 있다? 어디 가봤어요? 서해안. 서해안 어디? 어디 리조트? 자, 서해안 어디를 갔다 왔을까? 서천. 좋아요. 서천. 자, 갯벌을 갔다, 태안. 맞아요. 신두리 해구를 갔다 왔군요. 거기 가기 어려운데. 굉장히 먼 데를 갔다 왔네.
네, 신두리 사구를 갔다 왔군요. 자, 갯벌에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 한 명, 또 2명. 한번 가보세요. 네. 네, 한번 가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갯벌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다. 갯벌은 어디 주로 있다? 서해안? 한국은 서해안인데 캐나다는 동부고. 자, 갯벌은 저기에 주로 많이 있어요. 주로. 근데 저기만 바다가 아니거든. 그런데 저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곳이 갯벌이 만들어지기 좋다. 반도. 뭔가 샤프한데? 반도. 또 적도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적도가 아니거든. 자, 아까 반도. 아주 샤프한 대답이었어요. 날카로웠어요. 자, 또 어떤 곳에 갯벌은 이상한데요? 굉장히 똑똑한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 물이 계속 차 있으면 갯벌은 잘 안 생겨요. 밀물, 썰물이 들락날락 하면서 잘 생깁니다. 갯벌이 생기는 조건, 아까 얘기한 반도,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큰 곳, 이런 곳입니다. 자, 일단 조석은 무슨 뜻일까요? 조개와석 땡. 빨간 옷. 잠깐 우리 빨간 옷 입은 학생. 뭘 합친 느낌? 또 저 뒤에 손 들고 있는 학생. 화석? 조류 화석?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류독감? 아닌데. 마음의 소리? 아까 지금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썰물 하면 50점. 밀물 50점. 그럼 100점이 되려면? 정답이에요. 밀물과 썰물을 조석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조석,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클 것.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큽니까? 서해안 크죠. 그래서 서해 쪽에 가장 발달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안선이 복잡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될까요? 자, 단순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해안선이 단순해야 돼. 손 내리세요. 해안선이 복잡해야 돼. 자, 지금 복잡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 왜? 서해가 복잡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 총명한 생각이에요. 복잡해야 돼. 섬도 많고 복잡해야 돼. 그리고 바다는 깊어야 돼요, 얕아야 돼요? 왜 얕아야 될까요? 거시기? 아까 조석이 밀물과 썰물이 있어야 잘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잘 일어나려면 바다 깊이가 얕아야 돼요. 좋아요.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자, 어쨌든 해안선은 복잡하고 얕아야 됩니다. 다음. 이건 무슨 뜻? 흙. 흙 또. 그렇지. 흙과 모래. 흙하고 모래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자, 흙하고 모래가 어디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바다에. 그럼 바다에 흙하고 모래가 많이 들어오려면 어디서 들어오지? 바다로 막 들어오는 데가 뭐 길이 있나?
땅 어떤 땅에서 들어오나? 중국에서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죠? 베이징? 시진핑?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돼요. 자, 바다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 거기 어딜까요? 강 정답이에요. 리버. 강을 통해서 들어와요. 자, 우리가 비가 많이 옵니다. 강 색깔이 어떻습니까? 탁해요. 갈색. 탁하고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게 보여요. 불투명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지. 흙이랑 모래랑 자갈이 있어서 불투명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육지에서 막 콸콸콸콸 오다가 바다로 오게 되면 오는 힘이 약해져요? 세져요? 점점점. 네. 세질 것 같기도 하고 약해질 것 같기도 하네. 자, 세져요? 약해져요? 점점 물의 속도가 느려져요? 빨라져요? 바다가 빨라요? 냇가가 빠르죠? 계곡이 빠르고. 왜 그래요? 산이? 경사가 졌으니까. 그렇지. 내리막길이니까 빨라져가지고 우당탕탕탕 오다가 넓은 바다로 오면 힘이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물이 가지고 있던 뭐를? 흙과 모래를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가 내려놓게 돼요. 그럼 개들이 쌓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갯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서해 바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황해. 황해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땡땡씨. 무슨? 그렇지. 옐로우씨. 황해는 옐로우씨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왜 옐로우? 왜 바다가 옐로우색? 그렇지. 황사, 모래, 흙 때문에 옐로우씨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서해 바다로 많이 막 토사가 우당탕탕 흘러가는 가장 큰 강은 뭘까요? 한강.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근데 한강만 있나? 아니요. 또 있죠. 금강. 자, 생각해 보세요. 한강, 금강이 끝나는 바다가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모든 강들이 서쪽을 향해서 나 있어요. 자, 한국은 한강이 있고 중국 쪽에서는 무슨 강이 있어요? 거기도 옐로우가 있죠. 황하강. 황하. 거기도 누런 강이죠. 황하. 옐로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서해안에 토사가 막 마구마구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은 다 강에서 들어온다. 그러니 그게 1년, 2년,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쌓이다 보면 뭐가 된다? 갯벌이 된다. 따라서 갯벌은 세월이 많이 들어간 거다, 금방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유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신이 빚어놓은 작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갯벌이 쌓이면 당연히 누가 그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생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적응해서 수백만, 수천만 년 동안 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동물이 나타납니다. 두 발로 걸어가면서 뭔가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조개가 있네? 물고기가 있네? 하고 열심히 먹어요. 마치 금방 차려놓은 밥상처럼. 그러나 그 밥상은 금방 차려놓은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쌓아놓은 밥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금방 누가 차려놓은 것처럼 열심히 막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개걸스럽다. 그 개는 뭘까요? 멍멍 아니면 크랩? 네, 그렇죠. 개걸, 크랩이죠. 네. 옆으로 기어가는. 그 아이가 열심히 막 먹는 거 봤어요?
네, 집게로 막 이렇게 먹죠. 네. 자, 그래서 갯벌은 아무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있다. 그래서 이 5군데를 뭐라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갯벌이 있는데 5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다? 한국에 있다. 자, 그럼 이 갯벌은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만 주로 있으니까 흔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네, 아주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니까 귀한지를 몰라. 그래가 이거 못 쓰는 땅이네 하고 막 그걸 막 부어가지고 논을 만들어, 밭을 만들어. 그럼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은 네, 돌아가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대물 안 하고 조용히 돌아가셔. 그래서 그걸 듣지를 못해. 막 그 비명을 지르면서 죽고 있는데 인간은 그 소리를 못 들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민하니까 그 갯벌 생물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예민한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입니다. 자, 갯벌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어때요? 우리 서해안 쪽이 어떻습니까? 진짜 갯벌이 생기기 좋은 지형 같죠? 일단 아까 뭐가 있었죠? 1, 조건. 조속. 이거 뭐야? 자꾸 넘어가요. 미안해요. 자, 일단 서해안에 밀물썰물이 크게 일어나죠. 조속 간만의 차이가 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형적으로 폭 들어가 있죠. 아까 반도 폭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깊이가 얕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땅 옆에 보면 바다 쪽으로 약간 무슨 붉은색도 있죠. 그리고 약간 초록색 같은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뭘까요? 모래 흙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사는 미생물일 수 있습니다. 적조류 같은, 녹조류 같은 미생물. 그런 아이들은 깊은 바다에 살아요? 얕은 바다에 살아요? 얕은 바다. 그래서 저희가 얕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위성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한반도 우리나라 쪽에 바다색이 어때요? 색깔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현재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네,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쪽에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갯벌이 많다는 건 알았어요. 어디 많을까요? 서해. 보령. 보령 가봤나? 저 집이 보령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보고 머드 축제도 많이 가요. 가끔 밥 먹으러도 가고, 거기 가서 조개도 잡고, 그리고 거기 제가 여중 이런 데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들 데리고 갯벌 가서 막 같이 자, 갯벌이 많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예상대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네, 서해안이 많이 있죠. 근데 남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상남도 갯벌. 제주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해요. 네. 하지만 대부분이 어디 있다? 서해안에 있다.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북한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지형을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형은
남쪽에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보니까 갯벌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여기 잘 보면, 갯벌이 아주 큰 데가 하나 있네요.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새만금 갯벌. 엄청 크네. 근데 저 갯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왜? 네, 거기다가 막아가지고 흙으로 막 메꾸고 있어요. 네. 네, 아주 갯벌의 입장에서, 생명체 입장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죠. 뭐, 거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비행장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한다고 열심히 신나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갯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생명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생태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간척 사업을 안 할 테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여기다가 공장 짓고 비행장 짓고 하는 게 더 이득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비행장을 짓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 세대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지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결정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나중에 장관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남,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땡땡땡 있습니다. 현재 저쪽 전남 쪽에 새만금 쪽에 저쪽은 이제 사라지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네요. 경기, 인천 쪽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라질까요? 쓰레기장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인천공항에서 내릴 때 올라갈 때 보면 아래가 다 갯벌이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 갯벌이 왜 중요한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려면 도대체 갯벌이 뭔 일을 하는 거야? 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요건 갯벌의 기능 첫 번째인데, 주제는 뭐가 될까요? 자, 얘가 어떤 기능이 있길래 여기다가 띄웠을까요? 자, 주제는 이런. 자, 해양 생물이 서식. 서식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산다는 간단한 말을 어려운 말로 서식 합니다. 서식한다. 자, 해양 생물이 서식한다, 산다,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사는 애들 보면 여러분 친한 애들 누구 있어요? 조개. 조개 아주 친하죠. 조개하고. 자, 새하고도 친하고 또 갯지렁이하고도 알고 또 어류, 물고기 알고 짱뚱어, 망둥어를 알죠. 자, 여러분 이게 친한 애들하고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들하고 친한가 알 수 있습니다. 갈매기도 있죠. 갈매기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괭이 갈매기는 왜 괭이 갈매기? 그렇지. 잘하네. 고양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를 우리가 뺏고 있는 거예요. 애들, 자, 우리가 갯벌 쓸 거야 하고 막 흙을 막 메우면 조개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소리 지르면 죽을까요? 조용히 죽을까요? 여러분한테 소리가 안 들리겠죠? 하지만 그걸 모르고 막 메우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그 맨 왼쪽에 식물 있네. 아까 땡땡 식물이라 했는데. 염생식물 두 개가 나와 있네요. 하나는 질면초, 하나는 갈대. 자, 요런 애들은 이제 하구 생태계라 그래요. 하구. 그러니까 강하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연근해 생태계가 있어요. 연근해는 갯벌이 아니겠죠. 연근해는 가까이 있는 바다. 아주 우리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죠. 자, 요런 게 갯벌의 기능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있어야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갯지렁이가 많아. 그러면 물고기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기가 많았어요. 그냥 어부가 대충 그물 들고 가서 확 하면 꽤 잡아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네. 왜? 갯벌을 많이 없애니까. 그래서 갯벌은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학교로 따지면 유, 초, 중, 고 어디에 해당할까요? 갯벌은? 유치원에 해당해요. 초등학교도 되겠네. 그러니까 조그만 학생들,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자라나는 곳이 갯벌이죠.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 없애고 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안 오지? 당연히 안 오겠죠.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이 없는 걸. 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갯벌의 기능은 서식 또는 생산. 근데 생산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생산. 우리가 볼 때는 막 생산 안에 뭐를? 물고기들이 단백질을 막 생산해. 어떻게 보면 물고기들의 몸인데 인간이 볼 때는 막 푸드가 생산되네. 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어쨌든 갯벌의 기능 첫 번째는 해양 생물이 살아가고 또 그 아이들이 크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모래갯벌, 뻘갯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갯벌의 기능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높은 생산성. 높은 생산성 무슨 뜻일까요? 생산성이 높다. 무슨 뜻일까요? 많이 생산하는데 어디보다 많이 생산한다? 땅보다. 그렇죠. 땅보다. 상상력이 풍부해. 자, 땅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물고기가 우리가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할 때 주로 뭐 많이 먹어요? 소고기, 달걀, 돼지고기. 생선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 많은 단백질, 예를 들어서 바다의 단백질은 생선, 육지 단백질은 소, 돼지, 닭. 자, 얘들을 키워내는데, 생산하는데 누가 더 생산성이 높아요? 단백질을 누가 더 많이 생산해요? 돼지, 닭보다는 바다의 물고기다 이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요. 가장 높은 생산성이 갯벌, 그리고 또 하나 지구에 또 있어요. 아마존 같은 곳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열대우림. 야, 기초 지식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높으네. 놀라운데요. 어메이징. 자, 어쨌든 열대우림. 아까 앞에 선생님이 맹그로브 말씀하셨죠? 열대우림의 높은 생산성이 갖춘 곳. 맹그로브 숲. 그 다음에 산호초 지역. 산호초 지역의 생명체들이 살기가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높은, 지구의 생산성이 높은 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산호초, 열대우림, 갯벌이다 이거죠. 그래서 갯벌은 생산성이 높아요. 비료 줘요, 안 줘요? 밭에는 비료 줍니까? 투입이 주죠?
어떤 어부가 바다에 막 퇴비 뿌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막 병이 많다고 막 농약 바다에 뿌리는 사람 봤어요? 네. 잘 커요, 저절로. 네, 그래서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먼 바다의 11배 이상. 다시 태평양이 저렇게 넓은데 고기가 엄청 잘 자라냐? 거기보다 어디가? 갯벌이 더 잘 자랍니다. 몇 배 더? 10배 이상. 그 다음에 밭, 논보다 몇 배 이상? 3배 이상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용하면 단백질, 푸드, 음식의 보고가 됩니다. 그걸 왜 메우고 있죠? 바보 아닌가요? 막 프로틴이 막 생산되는데 막 그걸 공장을 부시고 있어. 마치 황금알을 막 닭이 낳고 있는데 목을 막 비틀고 있어. 네, 그런 꼴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런 결정을 안 하시기를. 이게 왜? 자,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은 재해를 막아줍니다. 재해를. 왼쪽은 어떤 장면이죠? 쓰나미. 쓰나미가 뭐죠? 자, 엄청난 해일. 자, 엄청난 해일이 덮치고 있는데 오른쪽은 만약에 쟤들이 덮친다면 막 오다가 힘이 더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왜? 갯벌은 딱딱해요, 스펀지 같아요? 갯벌은 스펀지처럼 완충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쓰나미, 해일이 막 밀려오다가 약해집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렇게 높을 때도 있겠죠. 언제? 100m쯤 맞아요. 100m쯤 돼 보여요.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언제 있을까요? 비 많이 올 때? 비가 아무리 와도 저렇게까지. 자,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바다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운석은 아니고 태풍이 센 게 올 때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거는 그래픽으로 좀 과장해서 그렸고 저거보다 좀 낫겠죠. 그래서 몇 년 전 일본에서 저런 게 왔어요. 네, 2011년에 동일본 대지. 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동일본 대지진까지는 이해가는데 2020 몇 년까지 맞추네. 하여튼 뭐 그쯤 됐겠죠. 어쨌든 대단한 학생들이 많아요. 자, 갯벌은 쓰나미, 해일 막아준다. 와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콩팥은 우리 몸에 콩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네. 없어져요? 콩팥이? 얘들이 없으면, 콩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죽어요? 자, 여러분 콩팥이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정답이야. 노폐물, 지저분한 거 걸러줘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항상 깨끗할 수 있어요. 콩팥 때문에. 만약 콩팥 2개가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기 전에 병원에 가서 피를 다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정답, 투석. 투석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바다의 콩팥인 갯벌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콩팥 대신에 어떤 기원이 있어요? 뭘까요? 바다 옆에 가면 있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 투석 기계가 있어요.
투석기계를 엄청나게 만들어 돌리고 있죠. 하지만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합니다. 누가? 그 안에 사는 미생물이 우리가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잘 먹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못 먹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미세 플라스틱 버려라, 버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5번째 기능이 또 있어요. 뭘까요? 관광. 좋아요. 경관, 관광 있습니다. 자, 또 요거는 뭘까요? 자, 요거는 서울대였나? 거기서 이제, 서울대 김종성 교수팀이. 자, 요거는 갯벌의 기능 6번째인데, 뭘까요?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CO2. C는 뭘까요? 탄소, 카본. 산소는 영어로 뭐라 할까요? 옥시전. 그래서 산소가 2개 있어요.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E자를 써놨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CO2. 그래서 2개의 산소 하나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산화탄소. 네, 얘들을 갯벌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승용차 배출가스를 1년에 네, 저 정도 아이들이 배출하는 걸 흡수합니다. 자, 갯벌이 CO2 흡수가 왜 중요할까요?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근데 왜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온도가 CO2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그래프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산화탄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자, 공룡시대의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과학자들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공룡시대 온도를 알아냈어요. 자, 근데 공룡시대 이산화탄소 농도도 알아냈어요. 그 당시 공룡이 숨을 쉬다가 죽었거든. 그 여러 가지 기록이, 생명체의 내부에 있는 기록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 농도를 역추적해서 알아냈습니다. 온도도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공룡시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 높았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 무슨 시대가 된다? 공룡시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공룡은 살아갈지 모르겠죠. 자, 어느 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할까요? 자, 지금까지 누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했을까요? 미국. 네. 그 다음에 중국. 자, 맨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나라 그래프일까요? 왼쪽 맨 높은 그래프는 미국.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세 번째 그래프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차이나입니다. 현재 상황이. 자, 우리나라 갯벌이 가치로울까요? 가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네. 돈이 저렇게 표시는 하였으나 사실은 네, 무한대겠죠.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돈으로 따져보니까 막 몇 조 나오는데 가치는 변한다? 고정돼 있다. 가치는 변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는 해양 생물의 요람이며 완벽한 생태계이며 바다 농장이며 하수 종말 처리장이며 풍수의 방어를 하며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으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학교 학생이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한번 읽어주면서 끝내겠습니다. 제목은 그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삼가 고행성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그가 조금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의 맑고 푸르고 조화로운 행성이었어요.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의 모습은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는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낳고 기르고 묻어주었습니다. 인류는 그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분 덕분에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그분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단수가 그분의 몸에 쌓인 겁니다. 그분은 고열에 시달렸고 여러 곳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충분히 돕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크게 악화된 짐작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에게 계속 부담만 안겨줬습니다. 일이 슬프고 참담할 줄 알았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선명하게 풀었던 아름다운 그 모습 그립습니다. 지구를 추모하기 전에 우리는 아니함을 때늦지 않은 변화 외침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지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환경을 아껴주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잘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